저녁을 먹고 들어왔더니 이제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낮 케미를 밤 케미로 바꿔서 밤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야간 케미 같은 경우는 전자 케미나 또는 이제 분말 케미를 사용을 하는데, 오늘은 분말 케미를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전자 원 케미 같은 경우는 당사 낙 케미하고 무게를 딱 맞춰 놓기 때문에 바로 그냥 케미만 바꿔서 사용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분말 케미 같은 경우는 대부분 무게가 조금 무겁거든요, 낙 케미보다. 그래서 그거를 감안해서 그 쉐링을 빼는 방식으로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요 아가미사에서 나오는 그 3mm 일자형, 보통 일반형이라고 하는데 일반형 3mm 그 분말 케미를 사용하라는데, 요거 같은 경우도 당사 낙 케미보다 조금 무겁습니다. 당사 낙 케미가 0.16g인데 요건 한 0.18에서 19 정도 되니까 한 0.03g 정도 무겁습니다. 그 무게는 약 쉐링 중자 하나 정도 무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쉐링 중자 하나를 빼주고 케미를 바꾸면서 중자 하나를 빼주고 찌탑을 조금 더 내려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케미를 바꿔야 되는데, 케미를 바꾸기 전에 요거 핀드로에서 중자 쉐링 하나 정도를 먼저 빼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저 케미 바꾸고 찌내리고 하다 보면 요거 쉐링 빼는 걸 잊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중자 쉐링 하나를 빼놓고, 요거를 생각하더라도 찌맞춤 할 때 최초에 핀드로에 중자 쉐링 2개 정도는 끼워 놓고 시작하는 게 편합니다. 요거 먼저 빼주고, 그 다음에 케미를 분말 케미로 바꿔주고 찌를 조금만 내려주면 됩니다. 처음부터 찌를 뭐 한몫 정도 조금 내놓고 하신 분들은 굳이 찌를 안 내려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 정도 수심에서 이 유동채비를 쓰면서 왜 유동을 안 주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풀스윙을 하고 밤낚시 한다면 유동을 주는 게 좋습니다. 주는 게 좋은데, 이렇게 우리가 반스윙을 할 때는 이미 어차피 수직 입수가 되기 때문에 굳이 이거 유동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첫 수가 나왔습니다. 아주 어렵게 첫 수를 잡았습니다. 지금 낮에 좀 밥을 좀 많이 넣었거든요. 낚시는 제대로 않고 밥 먹고 들어서 지금 1시간, 9시 정도부터 시작했으니까 1시간 이상을 한 것 같은데 거의 입질이 없다가 좀 전부터 좀 꿈질거리기 시작하더니 한 마리가 나왔습니다. 이 산어물 낚시터 같은 경우가 원래 그 자원이 굉장히 많은 낚시터에 해당이 되는데, 그래도 역시 생자리 낚시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원래 닦여진 자리, 평소에 낚시를 하던 자리들은 조금만 집어지를 넣으면 금방 입질이 오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배수가 된 상태에서 좌대를 안쪽으로 밀어놓은 상태거든요. 또 입질이 오네요. 이제 어느 정도 집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생자리고, 그래서 이렇게 집어를 하고 하천비를 해보면 바늘에 이렇게 자꾸 이물질이 묻어서 나옵니다. 여기도 생자리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자원이 많은 곳에서도 생자리에 앉으면 초기 집어에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근데 또 그런 반면에 이런 생자리는 한번 집어를 시키면, 집어시키는 어렵지만 집어를 시키면 연속적으로 입질을 받을 수 있는 또 그런 특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두 시간 입질이 없더라도 너무 조바심 내지 말고 본인이 쓰는 채비나 찌맞춤, 그 다음에 밥을 믿고 부지런히 하면 결국 집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낚시를 해보면
가장 정직한 낚시가 이 양어장 중국붕어 낚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노력한 만큼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안 나온다고 해서 그냥 앉아있지 말고 부지런히 평소에 하던 패턴대로 계속 템포 낚시를 하다 보면 분명히 언젠가는 집어가 되고, 한번 집어가 되면 계속해서 입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고기를 어렵게 집어시키고 나서 지금 거의 5마리째 계속적으로 입질을 받고 있습니다. 들어가면 꼼지락거리고 올라오는 증상인데, 입질은 아직도 시원하지를 못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 들어가면 입질을 하니까 이제 구르텐만 찍어서 달면 훨씬 빨리 입질을 받을 게 아니냐, 그런 유혹을 많이 받게 되는데, 물론 뭐 그렇게 해도 고기는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대부분은 한두 마리는 빨리 잡는데 2마리, 3마리째 가면서 텀이 자꾸 길어집니다. 입질 받는 그 주기가. 그러다 보면 서너 마리 잡고 나면 어느 순간 입질이 딱 끊깁니다. 자, 그거는 고기가 뭐 한 마리도 없어서가 아니라, 없을 수도 있지만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중국 붕어는 주위에 5마리 이상이 없으면 정상적인 입질을 안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항상 적어도 5마리 이상이 먹이 경쟁을 해야 이걸 먹고 자리를 이탈하기 때문에 찌가 올라온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편하거든요. 그러려면 들어가자마자 입질이 오는 상황이더라도 정상적으로 구르텐만 달지 말고 한쪽에 구르텐 달고 한쪽에는 집어제를 달아주는 방식으로 정상적으로 낚시를 해서 계속적으로 고기를 모으면서 잡는, 계속 잡아내면서도 한편으로는 고기를 모으는, 집어를 병행하는 그런 낚시를 해야만 연속적으로 고기를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산호물 낚시터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데 생각만큼 낚시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이 초기 집어하는데도 굉장히 시간이 걸렸고, 또 집어를 하고 나서도 입질 폭이 작아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또 집어가 된 상태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제 집어를 하다 보니까, 양쪽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12시 넘어서부터는 입질이 지금은 이제 살아나는 그런 추세입니다. 오늘 경우를 보더라도 그렇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강조하는 거지만, 역시 그
찌올림을 좋게 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집어를 시키는 겁니다. 고기를 많이 집어시켜서 붕어들이 서로 먹이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만드는 방법이 최선인데, 그 집어를 잘하기 위한 방법, 집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그 부분, 그러니까 집어를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 장비부터 보면 원줄입니다. 원줄.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효율적인 집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스윙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원줄을 좀 짧게 매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은 뭐 낚싯대하고 비슷하게 매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낚싯대 2.8이나 2.9 같은 경우는 한 30cm, 본봉돌 기준입니다. 본봉, 낚싯대 끝에서 본봉들이 한 30cm 짧게 매시고, 이렇게 3.2 칸대 같은 경우는 한 40cm 정도 짧게 매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정확한 본인이 원하는 지점에 이렇게 앉아서도 투척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원줄 관련해서 하나만 부연을 한다면, 가능하면 특히나 이렇게 양어장 낚시에서는 모노줄 1.25 이하를 사용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줄도 검증된 줄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모노줄 같은 경우는 물에 들어가면 수축하는 줄도 있고, 또 그 다음에 큰 걸 잡으면 늘어나는 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는 어느 정도 검증이 된 그런 제품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찌인데, 찌 같은 경우는 그 집어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 상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히 투척이 돼야만, 투척할 수 있어야만 집어군을, 집어 기둥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당사찌 중에서 이런 양어장 낚시에 가장 적당한 찌는 물방개찌나 특장 물방개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런 찌 중에서 선택을 하시되, 3.2칸 때에는 대자를 쓰는 게 맞는데, 사실은 몇 가지 조건이 맞으면 중자를 쓰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투척이 자신이 있다든지, 본인이 투척을 잘 하신다든지, 이렇게 가볍고 경질의 낚싯대를 사용한다든지, 또 바람이 전혀 없고 양어장이나 손마터 같이 입질이 약한 경우, 그런 경우에 결국은 본인이 이 3.2칸 때에 나는 중자로도 투척이 가능하다, 투척이 자신이 있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중자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이제 고려할 사항이 낚싯대인데, 낚싯대 같은 경우도 저는 양어장 주력대는 3.2칸 대와 2.8칸 대입니다. 특히나 이렇게 관리형 저수지 같은 게 나온 경우에는, 손마터 같은 경우는 2.8, 2.9 한 대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 관리형 저수지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좌비터나 또는 관리형 저수지 같은 경우는 3.2칸 대에 이 집어군이 형성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곳에서는 다른 분들과 마찬가지로 같이 3.2칸 대를 쌍포로 쳐줘야 되는데, 이 3.2칸 대만 하더라도 웬만한 낚싯대는 조금 무겁습니다. 이걸 계속 떡밥 낚시는 집어를 위해서 반복으로 투척하고 해수를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일정한 지점에 정확히 넣기 위해서는 가벼운 낚싯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양어장 낚시의 주력대인 3.2칸 대 2대, 그 다음에 2.8대 2대 정도는 조금 고급 낚싯대, 결국은 가볍고 경질인 고급 낚싯대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양어장 때는 요 무한대, 동화의 무한대를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자연지 낚시 전천으로 쓰는 거는 수보를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낚싯대 양어장용 쌍포 낚싯대를 다시 구입해야 되겠다 싶으시면, 가능하면 적어도 3.2칸 2대는 조금 가격이 비싸더라도 가벼운 낚싯대를 사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래야만 본인이 그냥 일어서지 않고도 이렇게 소자에 앉아서 앉은 상태로도 정확히 원하는 지점에 반스윙으로 투척이 가능합니다. 오늘 낮에 날씨가 굉장히 더웠는데, 이거 밤 되니까 이렇게 쌀쌀해지네요. 막 이 여름에도 이게 밤 낚시 할 때는 긴팔 하나 정도는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정도로 조건이 갖춰지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투척할 것이냐, 그거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제가 계속 실제로 투척하면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반스윙으로 투척을 해야 됩니다. 끊어치기 방식으로 투척할 수 있다면 좋은데, 그거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잘 안 되기 때문에 반스윙으로 이 하나 두 대를 폈을 경우에 한 찌를 기준으로 이거보다 약 30에서 50cm 정도 멀리 떨어지게, 그거를
처음부터 이렇게 앉아서 할 수 있다면 참 좋은데 그게 안 되는 경우에는 일어서서 던지십시오. 일어서서 저 찌를 보면서, 원래는 멀리 보고 던져야 되는데 이 반스윙을 연습하실 때는 찌를 보면서 그 찌보다 약 그 미끼가 30에서 50cm 정도만 멀리 떨어지도록 그렇게 연습을 하시고, 또 그렇게 던지다 보면 찌가 앞쪽으로 떨어져서 원줄이 이렇게 늘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던지고 나서 낚싯대를 쭉 밀어주는 방식으로 하면 찌가 앞쪽에 떨어지지 않고 찌 바로 옆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거는 조금 연습이 필요하신 부분이니까 그렇게 던져야만 집어 기둥이 형성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찌보다 채비가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요 안에 딱 떨어져서 내려가도록 한 30cm 정도의 집어 기둥이 형성되도록, 그래야만 설사 고기가 뜬다 하더라도 그 집어 기둥 밑밥을 따라서 다시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집어 기둥이 형성되도록 그렇게 반드시 그 반스윙 하는 거를 연습을 해 주십시오. 그 반스윙 하느냐 안 느냐에 따라서 똑같이 이 한 통을, 한 그릇을 넣었을 때 집어 효과는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조금 힘드시더라도 그 반스윙 하는 거 연습하시고, 만약에 반스윙으로 할 때는 유동 채비를 쓰신다 하더라도 유동폭은 안 주시는 게 좋습니다. 유동을 주면 찌 내려가는 게 좀 이상하고, 그 다음에 설사 유동폭을 안 줬다 하더라도 풀스윙 한 것보다 찌 쓰는 모양이 안 이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집어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 찌 서는 모양은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집어제를 어느 정도 크기로, 처음에는 뭐 크게 단다는 걸 알고 계실 텐데 그걸 언제까지 그렇게 달아야 되느냐, 또 그 다음에 집어제를 이렇게 넣어주는 템포는 어느 정도, 주기는 어느 정도 해줘야 되느냐, 그게 문제가 되는데, 첫째 크기 관련해서는 대부분이 아마 처음에는 크게 다실 겁니다. 크게 달다가 어느 정도 집어가 됐다 싶으면 입질용 미끼만 단다든지 줄여서 다는 경향이 많은데, 물론 그렇게 해서 되는 날도 있습니다. 한번 집어가 되면 안 빠지고 되는 날도 많은데,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도 제가 해봤는데, 사실은 그 찌올림을 이쁜 찌올림을 촬영을 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하나 놓는 것보다는 두 개 같이 있다가 이렇게 올라와야만 찌올림 폭을 크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걸 촬영하기 위해서 조금 기다려 봤는데, 집어가 된 상태에서도 두 개를 동시에 놓고 기다리면 입질이 잘 안 옵니다. 그리고 금방 고기가 빠져버리거든요. 그래서 다시 왼쪽 오른쪽 몇 번 집어를 하면 다시 올라오는 그런 추세가 계속 반복이 됐는데, 그만큼 집어가 된 상태에서도 조금 게을리하면 고기가 금방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집어가 된 상태에서 붕어를 잡아내면서도 사실은 한쪽 바늘에는 집어제를 계속 달아주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정말 완벽하게 집어가 돼서 들어가자마자 올라오는 경우라면 뭐 입질용 미끼만 단다든지 또 집어제를 아주 작게 달아서 넣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이제 몇 번 하다 보면 또 입질 그 주기가 올라오는 주기가 뜸해진다라고 하면 다시 원래대로 한쪽 바늘에 정상적으로 집어제를 달아서 반복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 집어제를 갈아주는 주기는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보다 조금 더 자주 갈아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집어의 단계에 따라서 처음에 집어할 때까지는 거의 던지고 옆에 거를 바로 걷어들이는 방식으로 계속적으로 하셔야 되고, 어느 정도 집어가 되고 나서 두 찌를 같이 볼 때더라도 보통 한 3분에서 5분 정도 그 이상은 기다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 안에 회수로 해서 다시 넣어주는 게 좋고, 만약에 그 집어가 됐다가 다시 빠진 상태라면 처음과 똑같이 거의 다시 반복적으로 해서 아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양어장 낚시는 노력한 만큼 결실을 보는 아주 정직한 낚시입니다. 정말로 뿌린 대로 거두는 그런 낚시, 자기가 밑밥을 얼마큼 줬느냐에 따라서 찌올림이 올라오는 그런 낚시이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다른 기법하고도 비교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바닥 낚시 하시는 분들이 특히나 손마트 같은 데서 내림중충 하시는 분보다 입질을 적게 받으니까 이게 기법의 차이인 모양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기법에서도 조금 차이가 있지만 사실은 냉정하게 따져보면 결국은 그 밥을 갈아주는 템포의 차이입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바닥 낚시 같은 경우는 1시간에
많이 갈아주시는 분들도 아마 10번, 15번 정도 이상은 갈아주지 않을 겁니다. 근데 내림중충은 아마 그보다 한 2배에서 3배 정도는 더 자주 일정한 템포로 갈아줄 겁니다. 또 작은 입질도 무조건 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템포가 빨라지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바닥 낚시 하시는 분들도 너무 여유 있게 이렇게 계시지 마시고, 가능하면 입질이 없을 때는 입질이 없을수록 지호제를 꾸준히 반복적으로 투척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산우물 낚시터에서 밤낚시 위주로 낚시를 해봤는데, 초반에는 집어가 굉장히 안 되고, 또 집어가 되고 나서도 입질폭이 약해서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또 시간이 지나면서 또 집어가 제대로 되면서 찌올림 폭도 좋아지고 또 마리수도 많이 나와서 역시 산우물은 저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이곳 산우물 낚시터가 경치도 좋고 또 그 물도 맑고 또 수심이 깊어서 찌올림도 좋고 손맛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매니아층이 꽤 많은 곳인데, 요 시기 지금 그 산란이 막 끝나고 고기가 회복이 덜 된 상태이고 또 물이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아마 가장 이 낚시터로 보면 입질이 안 좋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곧 그 장마가 시작된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물이 다시 차오르면 아마 붕어 상태도 활성도도 굉장히 살아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붕어 손맛을 못 봐서, 찐맛을 못 봐서 서운하신 분들은 이곳 서울에서도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 이게 안성이니까 한 1시간 정도 오면 올 수 있는 거리거든요. 이곳에 한번 오셔서 여기는 정말로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결과를 보여주는 그런 낚시터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면 뭐 하루 저녁에 충분히 본인이 원하시는 손맛과 찌맛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많이 잡았으니까 이제 돌려보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살림망은 이거 뭐 중축용 살림망 또는 경계용 살림망이라고 하는데, 이 소자를 쓸 때는 이 살림망을 쓰는 게 아주 편합니다. 요거를 그 거치하는 위치는 요 받침틀 여기다 거치하셔도 되고, 아니면 요쪽에 오른쪽에 보면 요 거치대가 있거든요. 여기다 해서 이렇게 거치해도 됩니다. 그건 본인이 낚시하는 습관에 따라서 편한 대로 거치하시면 되고,